친일파에게 희생된 숙명의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사회민족주의 독립운동가 김원봉. 1898년 경남 밀양에서 김해김씨 참판 공파 19대 손으로 김주익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냉정한 성격이며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자이다. 굉장한 정열의 소유자로서 모든 것에 긍정적이고 도전적이었다. 독립운동을 할 때에 많은 동지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각인되었다. 1919년 2월 만주로 건너가 신흥무관학교에 입학, 6개월간 폭탄제조법, 군사학 등의 교육을 받았다. 1919년 11월 9일 중국 길림성에서 13명의 의열단을 조직하고 결의를 위한 공약 10조를 발표하였다. 그 공약 중에서 조선의 독립과 세계만인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을 바쳐 희생하기로 한다는 결의와 일이 구를 위하여 구가 이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결의가 독립운동 동지들에 대한 배려가 서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활동은 물리적 테러활동으로 총독부 총독이하 교관, 매국적 친일파 거듭, 적의 밀정, 반민족적 귀족 및 대지주 암살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의열단의 리더로서 자신의 동지와 부하들을 위해서는 재산을 능히 잃고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으며 비용 투자는 물론이고 때로는 동지와 부하들의 가난함과 궁핍 소식을 들으면 자기가 입은 옷을 벗어주거나 시계 등을 전당포에 전당 잡히게 하였다. 그의 변함없는 신뢰에 감동한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사지로 달려가는 정열을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1920년 초 군자금 3,000원을 조성해 중국 상하이에서 무기 소재를 사서 길림성으로 가져와 폭탄을 제조하여 한국 밀양으로 반입했다. 김원봉은 길림성에 있었으나 한국에서 모인 의열단원은 밀정의 고발로 체포되어 투옥되고 10년형을 받는다. 이러한 모든 거사를 본인이 한 것으로 보도하여 한국 내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증명했다. 이후 박재혁 의사에 의한 부산경찰서 투척사건, 최수봉 의사의 밀양경찰서 투척사건, 김익상 의사의 조선총독부 투탄사건,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투척사건 및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암살사건 등 수많은 의열단 독립의사들의 투지로 윤봉길, 안중근과 같은 만고역적들을 암살포저했으나 대부분 실패하고 체포되어 구속 고문 총살되는 참상을 겪었다. 1924년 의열단은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제중운동이 확산되어 국내 서울청년회, 상해 청년동맹회를 결성활동했으나 작은 결핍으로 점차 쇠퇴하였다. 1925년 2월 동아일보에 역설적으로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싣기도 했다. 그가 중국에서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하는 계기는 장제스가 교장이던 황포군관학교에서 제4기로 졸업한 후 국민혁명군 소위로 임관되어 군관단에 배속되었고 중국 공산당의 출범을 이루어낸 난창공기에 참여활동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 군관활동을 했지만 이념에 몰두한 것이 아닌 조국의 독립쟁취를 위한 힘의 도구로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을 이용했고 광저우에 있는 정파의 중도 이념인 청년층 활동가들의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했다. 1935년 7월 의열단을 민족혁명당으로 개편하고 중일전쟁 이후 창설된 조선의용대 대장으로 활동했다. 1940년에는 조선의용대 대적선전공작 활동으로 유격전을 통해 일본군 탱크 2대 차량 8대, 일본군 30명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1942년에는 광복군 부사령관 겸 제1지대장으로 임시정부 국무위원, 군무부장을 역임했다. 중국에서 임시정부 활동은 정무적인 일을 하였고 사회주의 노선은 중도를 표방했다. 1945년 12월 3일 임시정부 요인과 함께 제이진으로 귀국했다. 여운형과 함께 조선인민공화국에서 군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했고 이를 반대하는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박헌영의 정치 노선을 반대했다. 1947년 함께한 여운형은 박헌영 사주에 의해 암살됐다. 이때 김일성의 정치 노선은 남한에 대하여 토지몰수, 행정권을 인민위원회에 이양, 입법기구 수립 반대 등 한마디로 민주주의 정치 조직을 반대하는 노선을 추구했으며 박헌영이 이 노선을 주장했다. 친일파의 탄압으로 이승만의 사주를 받은 수도경찰청 수사국장 노덕술에게 수많은 고문을 당했고 고문보다는 심리적 치욕을 너무나도 심하게 느끼고 이승만 체제에서 함께 존립할 수 없음을 깨닫고 1948년 4월 남북회담 때 김구와 함께 간 그는 북한에 그대로 남았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조국을 위한 애국 독립운동은 북한 김일성과 함께 사회주의 활동을 하면서 그 명성이 사라져갔다. 북한에서 내각국가 검열상이 된 그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길 승산이 없음을 알고 반대하였으나 병참 군량미 생산에 크게 기여하여 노력 훈장을 김일성에게 수여받았다. 남한에 남아있던 형제 4명과 사촌동생 5명은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군에 의해 총살당했다. 그의 아버지 김주익은 외딴 곳에 유폐되었다가 굶어 죽었다. 1954년 1월 난파간첩단을 체포하여 조사한 결과 그의 지시에 의해 대한민국의 경제혼란 및 선거방해를 목적으로 난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북한의 전략적 거짓 선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957년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상무위원회에서 해임되었고 1958년 2월 회갑을 맞아 노력훈장을 다시 한번 받고 이후 김일성은 김원봉 및 기타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을 단체 제적 인사로 규정하여 숙청하였다. 그의 이념에 대한 평가는 민피로, 장준하, 이범석 장군 등 애국 열사들의 개인주의적인 비판적 평가와 친일파 노덕술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친위대 서북청년단으로 죄 없는 국민 수십만 명을 학살한 이승만의 만행에 정체성을 잃고 월북해서 유고와 같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사회주의를 이루고자 했으나 김일성에게 토사구팽이 되어 숙청된 애달픈 삶으로도 평가되고 있다.